이렇게 다 전체 테두리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국어 영어는 평균은 굵게 하겠다. 굵게. 그죠? 갑을 병정은 파란색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글꼴색이겠죠. 여기가 클릭해서 파란색 하면은 갑을 병정은 파란색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점수는 강조하기 위해서 뒷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자. 채우기. 네. 이렇게 하면은 뭐 이거 외에도 엄청난 방법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적표 같은 경우는 타이틀이니까 글자 크기를 12로 하고 진하게 하자. 예. 뭐 이런 식이라든지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서식을 지정하는 편집은 얼마든지 원하는 방법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어떤 원칙만 지킨다면 반드시 처음에 범위를 잡는다. 그 다음에 범위를 잡아놓고 서식 명령어를 내린다. 예. 이 원칙만 지킨다 그러면은 어려움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도구 모음만으로도 간단한 어떤 편집들은 가능하지만 나는 조금 더 자세한 서식 지정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시 형식은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다루겠습니다. 맞춤. 그러면 오른쪽 맞춤. 그죠? 뭐 들여쓰기, 4칸 들여쓰기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등장한 이 셀 병합하기. 이러한 기능들을 맞춤을 갖다 할 수가 있고요. 글꼴에 가면은 내가 뭐 글꼴을 여기서 선택해서 치소선을 둔다. 그럼 이제 이 글자 가운데로 수선이 하나 쫙 가지는 거죠. 또는 색, 그 다음에 뭐 글꼴 스타일, 크기 등을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테두리도 여기서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셀, 그러니까 글자가 아니라 셀의 무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셀의 무늬. 그 다음 보호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패스워드를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저 값을 바꿀 수 없도록 이렇게 셀을 딱 잠금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볼수록 많이 느는 거고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엑셀은 이렇게 사용자가 나름대로 하나하나의 셀들을 다 변경시킬 수 있도록 그 서식 지정을 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어떤 그 서식을 자동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나는 미리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그러니까 범위 선택하는 거 잊지 마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서식에 가서 자동 서식을 갖다가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 서식. 그러면 다음 중에서 어떠한 서식을 적용을 시킬래? 그래서 이게 맞겠다. 성적표 구조에는. 그죠? 기본형 2. 이거를 클릭해 놓고 확인을 했더니 자,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는 이쁜 모양으로 이렇게 딱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없애고 싶다. 그러면 다시 서식에서 자동 서식에 가셔서 제일 아래로 스크롤바를 옮기셔 보면은 서식 없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적용됐던 서식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죠? 자, 이쯤에서 제가 이 선택의 어떤 중요성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선택을 하실 때는 마우스로 쭉 끌어가면은 전체가 연속된 범위가 선택이 되고요. 내가 국어하고 평균셀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연속된 떨어져 있는 셀을 갖다 선택하고 싶을 때는 국어를 클릭하시고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누르면은 띄엄띄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엑셀뿐만 아니라 윈도우에서 다 해당되는 기능입니다. 연속된 셀은 그냥 쭉 끌고 가고 마우스를, 불연속된 곳은 이렇게 컨트롤 키로 이렇게 선택을 해준다. 네, 반드시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엑셀에서의 서식 작업은 이렇게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워드 프로세서 뭐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 대신 엑셀을 어떤 모든 문서 작업에 활용을 해보시면은 편집이나 서식 작업에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서식에는요 이렇게 사용자가 지정하는 서식하고 그 다음에 금방 우리가 알아봤던 자동 서식, 그리고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예를 들어서 평균 점수가 40점 이하라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다. 그 다음에 뭐 90점 이상이라 그러면 굵고 파란색으로 표시한다. 등과 같이 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러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좀 더 효율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조건을 나는,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틀린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을 지적할 이 셀들을 갖다가 범위를 선택하고, 이 작업은 범위를 선택하는 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식에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자, 그래서 조건을 지정하는 거죠. 셀 값이,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된 셀의 셀 값이 작거나 같다. 그래서 30점 이하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서식이 빨간색이다. 그러니까 낙제 스타일로 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성적표를 갖다가 이제 기본 데이터라고 하는 거니까 50점 이상은 파란색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 조건부 서식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값보다 크거나 같다. 50점이죠. 여기죠. 50점. 이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굵게 표시를 한다. 해놓고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셀 값이 서식이 조건에 따라서 다른 서식이 지정이 되더라. 예, 이게 조건부 서식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조건부 서식은 3가지 이상의 조건을 포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3가지 이상의 조건을 갖다가 지정해서 하려면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을 하든가, 또는 if 함수를 써가지고, 그 if는 뭐뭐 하다면 이런 조건을 나타내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 if 함수를 써가지고 여러 개 중첩된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엑셀에서 어떤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이동하거나 기타 등등 이렇게 그 셀 내에서 편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복사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요, 내가 복사하려고 하는 셀들을 범위를 선택해서 이거를 편집해서 복사라는 메뉴를 갖다가 딱 클릭을 하는 겁니다. 또는 여기 나오는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동시에 누르셔도 복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편집해서 복사를 클릭을 딱 하면은 복사가 됐다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셀들이 복사된 범위가 깜빡깜빡이고 있죠. 근데 복사를 했다고 해서 어떤 당장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 저렇게 선택된 범위의 데이터들이 메모리에 임시로 복사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데이터를 여기 G3 셀에다가 그대로 갖다 붙여넣겠다. 그래서 다시 편집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데이터가 여기 붙여넣어졌죠. 아직까지도 메모리에는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역시 편집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역시 이 깜빡깜빡이는 메모리에 복사되어 있는 이 데이터가 계속해서 붙여 넣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보다 더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복사 옆에 있는 컨트롤 C 같은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마우스로 쉽게 복사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